자, 353번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뭐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리집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P 차 R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Q 차 P가 공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뭔가 합쳤는데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그럼 그 얘기는 얘는 P 차 R의 여집합 얘도 E고 Q 차 P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공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얘는 P하고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것밖에 일단 여기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요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Q에서 P랑 겹친분을 뺐더니만 다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얘는 Q가 P에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Q가 P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또 꺼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서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P가 Q에 속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다시피 반대죠?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라고 얘기하는 게 R을 포함하더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함 관계를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왜냐면 얘네 교집합도 없잖아. 그치?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요. 자, 세 번째는 R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R이 P 안에 들어가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는 똑같은 말이죠. 알 수가 없죠. 그쵸? 네, 겹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 라면 얘가 4번에서 자, P가 R의 여집합에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Q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얘하고 얘네가 전부 다 요놈이 R이랑은 교집합이 없죠. 그쵸? R을 보면 R이 아닌 것은 R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되게 큰 놈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Q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쵸? 자, 이거는 특히 서로소라고 이야기하는 파트에서 확인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렇다라고 해서 자,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R은 5번에서 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가 나 Q의 Q의 여집합이랑 똑같다라고 하는데 이건 알 수가 없죠. 그치? 똑같은 건 알 수가 없지. 포함 관계는 알 수 있어도 똑같은 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가지고 4번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1번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따져보셔야 할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358번입니다. 자,
358번의 문제에서는 자, P는 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Q라고 얘기하는 아니 이거 아니네요. 여기서 안 끝나요. 죄송합니다. 또는 X가 또는 있네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Q는 X가 A보다 작대요. R은 근데 왜 한 거 같지? X가 B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기는 자, 나 P라고 얘기하는 P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Q 안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이게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not 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이 작은 거니까 not R, R의 여집합이 어디에 들어가요? P의 여집합에 들어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것을 우리가 구해 봐야겠지. 그쵸? 얘들 각각의 걸 구한다 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P의 여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하실 수 있나요? 구할 수는 있죠? 그쵸? 자, 근데 이거를 구할 때 요거 자체로 나타내기 되게 애매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X가 마이너스를 받고 얘네 안에 그리고가 있으니까 얘가 또는이 될 거예요. 그리고 X라고 이야기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리고 X라고 얘기하는 거는 3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요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나 여기 색깔 좀 바꿔서 해야겠네. 자, 이번에는 얘가 Q라고 얘기하는 애는 Q는 그대로 나와 있네요. Q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X는 뭐 A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X가 여기보다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R의 여집합부터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P를 먼저 한번 할게요. P를.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가더래. 확실하게 한 거니까. 자, 그리고 0이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이렇게 있더래. 근데 뭐라 그랬어? 얘가 3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되는 데는 요 영역 또는 이 영역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그런 상태에서 자, 얘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R의 여집합인 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이런 애잖아. 그치? 그럼 얘가 갈 때는 어디겠어? 여기겠죠. 그러면 B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닿아도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얘가 Q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이 있겠죠. 자, 그럼 Q의 여집합, Q는 뭐보다 작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제일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를 다 포함시키려면 Q는 여기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치? 얘가 이제 A가 될 거예요. 그 얘가 여기 닿아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다음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걸 표기를 할 때에는 자 A가 3보다 크거나 같고 2고 2고 얘 2고라는 거예요. 2고 자 그리고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A-B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B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은 요거를 합칠 수 있어요. 뭐이기 때문에? 2고이기 때문에 합칠 수 있어요. 또는 못 합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치면 뭐가 나온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A-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은 자 362번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대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대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뭐 있어요? n이라고 얘기하는 게 3k 더하기 1의 형태거나 아니면 3k 더하기 2의 형태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빼기로 나와있으니까 빼기로 합시다. k가 자연수면 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인데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은 계산이에요. 집어넣어서 계산이야. 그러니까 이 작업 하라는 얘기야. 이걸 내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 이걸 작업을 내가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래. 그러면 3의 배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3K인 거잖아. 요게 이렇게 나왔으면. 그쵸? 이게 3의 배수 형태니까 얘가 아닌 형태를 가지면 이거 두 가지가 있겠죠. 자, 63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게요. 대우를 먼저 쓰시라니까. 네. 63번은 자, 대우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A가 이거나 또는이죠. 얘도 바꿔야지. 또는 B가 2면이 되죠. 그치? 그랬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얘는 뭐인 경우?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니면 이거 0 아니잖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B가 0이 아닌 경우 해보면 되잖아. 그렇잖아. 자 이랬을 때 왜 A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게 0보다 크게 되겠죠. 얘는 B의 제곱이 0보다 크게 되겠죠. 0보다 크니까 얘가 0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야. 대우도 안 써봤잖아. 그게 조금 걸리네요. 자 다음은요 369번입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369번의) 문제입니다. 자, 절대 부등식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x, y가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얘는 우리가 어떤 실수라고 하는 i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아요. 실수가 0일 때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를 찾아라 라는 얘기냐면 완제를 찾아라. 예를 들어서 x-y 제곱이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치? 그쵸? 그리고 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둘 다 0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물론 여기서 서로 다른 실수 이런 말 나와서 얘는 0보다 무조건 클 겁니다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양수 붙어 있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은 x의 제곱 더하기 25가 10x보다 크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묻겠다가 아닌 거예요. 얘는요. 그러면 얘네의 이게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본다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잘 들어요. a를 x제곱 더하기 25라고 하고요. b를 10x라고 두셔야 돼요. 그렇게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a차 b라고 이야기하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곧 x-5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x의 제곱 더하기 25가 10x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오답이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에서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가 0보다 크다 틀린 겁니다. 잘해보세요. 여러분 노트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100%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어떤 걸 A라고 어떤 걸 B라고 놓고 차를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반드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니은을 보시면 자, 니은에서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 놈은 뭐예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에요. 그냥 완전 제곱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 양수가 붙었어. 얘 0보다 크죠? 그렇지? 이건 맞네요.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디귿에서 보시면 얘가 x 더하기 얼마? 4y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 8xy다 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아이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자, 그랬을 때 a차 b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16y의 제곱이에요. 얘도 어떻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0보다 큰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실수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가 0이면 다른 애가 0이 아닌 애가 등장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럴 때 0보다 크겠죠. 그쵸? 그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긴 합니다. 자, 마찬가지 과정으로 370번도 보겠습니다. 자, 370번에서는 대놓고 A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AB-1의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B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A의 제곱 마이너스 1, B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빼봅니다. 빼요. 그러면 얘는 A차 B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A 요거 날라가죠?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a-b의 제곱이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a차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a가 b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리고 371번은 이거는 니네 모르면 안 되는 식들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걸 먼저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식이 나왔는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xy고 yz zx다 라고 이야기했고 실수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제 2 곱해서 요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이 0이다 라고 나와서요, 얘는 x랑 y랑 z랑 모두 다 같은 숫자다 라고 나오게 돼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서는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ab 더하기 a 더하기 b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얘네가 양변에다가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생겼을 때 2a-2b라고 얘기하는 걸 봅시다. 그러면 요게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2에다가 빼기 2ab 2a 더하기 b를 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EAB라고 얘기하는 요 놈이 얘랑 붙어서 뭐가 나올까? 요게 A-B의 제곱이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A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어디로 가서 여기 A 하나 이제 남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1한테 갈 거예요. 그럼 얘가 돼서 뭐가 나오냐? A-1의 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B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어디로 가서 B한테 하나 가고 1한테 하나 갔어. 자, 이렇게 갔으니까 얘가 B-1의 제곱이 돼요. 그 완전 제곱식의 합이네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실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얘가 그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아까 좀 전에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A랑 B랑 1이랑 모두 같아야 되죠. 이게 등호 조건이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먼저 돼야 되겠죠. 그치? 모르시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3번의 문제도 봅시다. 자, 383번의 문제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생겨 있대요.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왔대. 자, 단순하게 변화 없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x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요게 x는 뭐라는 얘기예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양수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4x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최소값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와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산술기하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확실히 안 서죠,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어떤 값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산술기하라고 하니까 어떤 역수로 만들자. 역수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역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하면 얘는 x분의 x제곱 더하기 1. 그 얘를 내가 바깥으로 빼볼게요. 곱하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분의 x가 됐으니까 어때요? 역수의 형태가 허술하니? 자, 역수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2배의 루트 4가 나오게 되겠죠. 그치? 단 등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살펴본다 라고 봅시다. 자, 등호 조건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까 우리가 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1분의 4x가 같은 값이에요. x가 아니라 4x가 같은 값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요게 4x 제곱이 돼서 여기를 풀면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나와서 x 제곱이 1이 돼요. 그럼 x가 1이겠죠. 왜요? x는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자, 요거 막 산술기하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역수다라고 보인다고 막 하시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자, 그러면 384번의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384번의 문제. 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A가 이고 둘 다 양수래요. 자, 그리고 X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X는 A 더하기 B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Y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B 더하기 A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겠죠? 뭐 그냥 그대로 썼으니까. 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a 더하기 b분의 2의 전체의 제곱, b 더하기 a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얘네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4 더하기,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에 a의 제곱분의 4에다가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라고 둘 수는 있겠죠. 일단락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락 여기까지는 이해는 가시죠. 그쵸?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보세요. 얘가 식을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4죠. 그리고 또 b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4로 바꿔보고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제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다 라고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산술기하를 쓸 때 과연 따로 산술기하를 쓰는데 얘가 등호 조건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요놈에서 사용하는 건 A 4제곱이 4가 나오니까 등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얘가 A라고 하는 게 루트 2예요. 그리고 요놈이라고 얘기하는 걸 사용을 해보면 B라고 하는 게 루트 2가 돼요. 그렇겠죠? 등호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접속값을 나타내기 전에. 얘라고 얘기하는 걸 또 사용을 해보면 여기는 A랑 B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A랑 B랑 모두 다 루트 2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했는데 그래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역수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오죠.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4가 나오죠. 요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얘는 2 곱하기 4네요. 그쵸? 얘는 2 곱하기 4예요. 그러면 플러스 8, 플러스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단, 등호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A랑 B랑 같은데 어떤 값으로? 루트 2라고 하는 값으로 같더라 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치? 이해가시죠? 그러면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알파는 16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의 A 값은 루트 2가, 그러면 얘가 뭐 베타도 감마도 모두 다 루트 2가 나오게 될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8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계속 이제 최대값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x, y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4x 제곱 더하기 9y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48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를 할 때 숫자를 바꿔 써보자. 이거 한 습관을 들여봅시다. 그럼 얘는 48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4x 제곱 더하기 9y 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죠. 요 놈이 2의 루트 4x다라고 하니까 2x의 제곱, 그리고 얘가 3y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물론 단 등호는 언제일 때예요? 4x 제곱이랑 9y의 제곱이 같을 때겠죠. 그렇지. 같을 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루트를 벗기는 과정인데 여기서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xy가 뭐라고 돼 있어요? xy가 x랑 y가 실수다 라고 돼 있어요. 양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면, 이제 48이랑 요 숫자를 이용을 한다면, 자, 48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에다가 절대값 6xy와 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1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약분을 하게 되면 xy의 절대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y가 4보다 작거나 같고 y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었지만 전혀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번에도 봅시다. 얘가 조금 까다롭네요. 389는 조금 까다로운 색깔을 바꿔볼까요? 389의 문제에서는 자, x가 0보다 크고요. 자, y도 0보다 크대요.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얘가 3x 더하기 5y. 자, 이것 때문에 당연하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양수겠죠. 그렇잖아. 양수니까 최대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얘네들의 최대값을 필요해. 되게 골 때립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뭐를 하냐면 얘를 제곱식을 이용합니다. 제곱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얘가 3x 더하기 5y 더하기 2 루트 뭐가 돼요? 3x 더하기 y가 있는 곱하기죠. y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느냐? 얘네가 여기에 대한 이제 최대값문이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얘는 10이죠.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요게 2 루트 3x 더하기 5y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놈은 자, 여기 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보다 3x 더하기 5y보다 작거나 같죠. 그쵸? 그리고 여기 원래 10이 있었으니까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요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보다? 자, 요거의 제곱이 3x 더하기 5y 루트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보다? 2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루트를 벗기면,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이제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예, 가세요. 가요. 안 가면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여기서 얘 양변 루트 씌워야 될 거, 이거 루트 씌워야 될 거 아니야. 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대로 20으로 두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일 뻔짓이 1위로 갑니다. 마이너스 2루트 5 이러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완전 제곱을 해서 실수라고 하는 걸 완전 제곱을 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내가 개무시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겠지? 웃지 말아주세요. 0보다 커요, 무조건. 왜냐면 xy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390번의 문제입니다. 자, 90번의 문제인데, 자, 100m짜리 줄을 모두 사용해서 4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치? 너 이거 아직 이해 안 가? 저기 곱하기는 데는 갑자기 아래서 더. 이거 곱하기예요. 그러면 이게 바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줄들을 다 더하면 100m가 돼야 되죠. 그치? 줄들을 다 더하면 100m가 돼야 되지.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x라고 했고 여기를 y라고 했어. 그럼 x가 몇 개 있어? 나는 x가 몇 개 있어? 2개. 2개 있지. y 몇 개 있어? 5개. 눈 되게 좋네요. 맞죠? 다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2x 더하기 5y가 10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이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 x, y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산술 계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0은 2x 더하기 5y가 되고, 그리고 요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루트 10xy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쵸? 단 드문은 뭐예요? 2x하고 5y가 같은 거지? 내가 여기서 사용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게 돼요? 얘가 100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루트 10xy가 돼요. 이게 약분이 되면 50이 되고, 그래서 제곱해서 계산을 하셔야겠지요. 그렇지? 자, 이렇게 최고 대입할 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10xy가 2500이 되네. 우와! 2500이 될 것이고, 얘가 10xy가 되니까 xy는 뭐보다? 250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건 뭐였어요? 문제를 잘 읽으세요. 이 구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바깥쪽에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때 x값이랑 y값을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언제 했다고 그랬어? 얘네들 같을 때라고 얘기했지? 그럼 각각이 얼마씩 나눠가지고 되니? 얘네가 합쳐서 100이면 이게 각각 50이 되면 되지? 그럼 x가 얼마니? x가 25가 나오고 y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10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둘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을 보니까 2배의 x 더하기 y가 돼서 70이라고 얻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길 바랍니다. 391번. 일단은 겁을 잔뜩 먹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연습을 해볼까요? 자, 도형 문제는요,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같은 길이 체크는 무조건 하세요. 길이 같은 게 눈에 보이면 막 그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야. 자, 얘가 이렇게 반원이 있고 여기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더래. 근데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10이라고 해요. 그렇죠? 얘가 일단 뭐 말하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이렇게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A, B, C, D라는 사각형, 여기 O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가 있냐면 OD라고 얘기하는 거, OA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길이가 전부 다 얼마예요? 10이라고 하는 반지름이에요. 이거를 체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학생들이 제일 안 되는 건 내가 스스로 설정하는 거, 이걸 제일 못해요. 누가 설정해 준 걸 보고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만약에 내가 AB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자, 그리고 BO의 길이를 Y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뭐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냐면,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될 테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0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지?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가 지금 뭘 필요해요? 넓이의 최대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는 2xy잖아요. 이게 넓이죠? 그러니까 100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게 2루트 xy가 되죠. 물론 단수모는 x랑 y랑 같을 때가 되겠죠. 네, 같을 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머, 100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운이 좋았네요. 자,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환이가 넓이가 2700인 텃밭을 만들기 위해 직사각형 ABCD 모양의 펜스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옆 텃밭과 이웃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절반씩 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한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여기는 인접했으니까 절반만 내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응? 자, 그 펜스는 넓이로 치는 게 아니라 둘레로 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길이를 내가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비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봐야겠죠? y는 내가 똑같이 y가 있으니까 이 y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x가 나오는데 여기 한쪽은 x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요? 내가 x를 다 내요? 아니죠. 저놈이 절반 내고 내가 반 내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1 x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 작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게 뭐 일정 비용, 그만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얘가 2분의 3 x 더하기 2y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x랑 y를 곱했더니만은 2700이라고 얘기했어요. 넓이가 27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비용을 최소로 할 때 A에서 B점까지의 펜스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X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지점에서 산술기하를 쓰는 지점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사용을 하죠. 그렇잖아. 여기에서 2분의 3 x 더하기 2y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3xy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무엇이 중요하냐면 등호 조건이 중요해요. 등호 조건이 등호는 2분의 3x가 2y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y는 4분의 3x가 될 거예요. 그러면 xy는 4분의 3 x의 제곱이 27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먼저 약분을 하면 900이 나올 거고 A쪽으로 곱하면 x의 제곱이 3600이 나올 테니까 x는 얼마? 60이라고 잡아볼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코시-슈바르츠에서 자, 대표적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394번에서 보시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값이 52라고 이야기하면 2x 더하기 3y에 얘의 뭘 구하자라고 하냐면 자,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걸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끼워 맞춘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 이 식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ax 더하기 by의 제곱. 그리고 단 등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라면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썼네요. 끼워 넣어볼게요. 자, 지금 a의 자리에 2x가 들어갔어요. 2가 들어갔어요. 맞죠? 그리고 b의 자리에 3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래요? 5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가 얼마가 됩니까? 13 곱하기 자, 실제로 50이라고 얘기하는 게 13 곱하기 4예요.
제곱이니까. 자, 그럼 얘가 2x 더하기 3y의 제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3y라고 얘기하는 거는 2 곱하기 13이니까 26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다 라고 따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3개짜리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3, 9, 7은요, 식만 쓰고 칠 건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게 2라고 얘기했어. 얘는 3개짜리네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상한 걸 했어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그 여기 자리란 말이야. 요게 2x 이거 죄송합니다. x죠.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z의 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간 i는 뭐가 돼요? 1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여기는요 3의 제곱이죠? 그렇겠죠? 그대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얘 이제 2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있는 값이 얼마예요? 9 더하기 4니까 14가 되죠. 14니까 28이네요. 28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x-2y 더하기 3z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최소값 구하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2루트 7 나오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99번에 있는 호시슈바르츠도 이건 좀 쉽네요. 이건 넘어갈게요. 너무 쉽네요. 401번 가볼게요. 401번이요. 너무 쉽었어요. 401번의 문제에서 봅시다. XY가요. 양수라는 말을 해요. XY가 양수라는 말을 하고요. X 더하기 Y가 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뭔지 모르겠어. 산술기하라는 말을 한다면 얘가 x 더하기 y고 요 놈이 2루트 xy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루트 x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분의 9보다 작은 아이다 라고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얘를 코시-슈바르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코시-슈바르츠 두 개짜리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b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x 더하기 y가 됐는데 얘 자리를 보니까 얘 여기잖아, 그지? 제곱 빼먹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81이 나오겠죠.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분의 81보다는 크거나 같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요건 가지고 우리가 또 뭐도 나타낸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자, 루트 x 더하기 루트 y다 라고 얘기하는 놈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을. 자, 이거 어떻게 봤느냐? 얘가 제곱을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2루트 xy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9 더하기 2루트 xy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가 9 더하기 x 더하기 y보다 멀었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가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8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고, 그랬을 때 루트 x 더하기 루트 y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0보다 크고 3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어때요? 자, 이제 보기로 확인해 보시면, 자, 기억은 틀렸죠? 그쵸? 기억은 2분의 9여야 할 테니까. 니은은 어때요? 2분의 82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이것도 맞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생각보다 코시브라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0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진용면체가 있었다라고 봐요. 이렇게 생긴 진용면체가 있었어요. 이렇게 진용면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매겨볼게요. 바로 얘가 얘를 A, B, C 이럴 수 있죠. 자,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이래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3루트 3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이제 27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를 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모서리의 합의 최대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식에 끼워 맞춰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3개짜리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 또 걷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보면 X가 1이고 Y가 1이고 Z가 1이네요.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27이라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럼 얘는 27 곱하기 3이 되겠죠. 27 곱하기 3이니까 8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이야기하는 건 0보다 크겠고, 얘는 뭐보다? 9보다는 작거나 같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서리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하는 4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36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렇겠죠? 그 다음은 404번입니다. 자, 404번의 문제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등호조건 사용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가 5, 1이고요. 자, 여기가 R1이라고 하면, 그리고 R2라고 하고, 또 R2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를 O2, 그리고 R3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O3다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O1, O3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값은 어떻게 되니? 얘는 R1 더하기 2R2 더하기 R3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라는 말 체크해 주시고요.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라는 말 체크해 주시고요. 제곱값이 최소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가 산술계를 사용해라. 코시브라처를 사용을 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해줍시다. 이번엔 달 한번 써볼게요. 얘가, 자, 근데 어떻게 쓰냐 잘 보세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게 얘가 어떻게 돼요? R1 더하기 2R2 더하기 R3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놓으면 길이가 6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쓰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제 등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등호 조건은 어떻게 하냐면 자 1분의 R1 그러니까 요놈분의 요놈 네? 요놈분의 요놈이랑 그 다음에 요놈분의 요놈 2분의 R2 하고 1분의 R3 얘가 다 같아야 돼요. 얘가 다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활용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R1 더하기 2R2 더하기 R3라고 이야기하는 게 2분의 R2 더하기 맞죠? 2R2 더하기 2분의 R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루트로 보이냐 이게? R2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값이 6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를 만약에 계산을 해 보신다 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2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6, 2R2라고 하는 게 10이 나오게 돼서 R2가 얼마가 됐어요? 2라는 거를 얻었어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이제?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R1이라고 하는 게 1이 되고요. R3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1이 나오게 되고 얘네까지 전부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합은 얼마다? 4가 되겠네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두 집합간의 대응 관계는 함수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소방관이랑 경찰차 대응이 돼요? 안 되죠. 소방관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겠어? 소방차를 타고 다니겠죠. 그렇겠죠. 경찰관이랑 뭐 앰뷸런스 그게 아니죠. 우리가 대응이 뭔지는 대충은 알아요. 하지만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집합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수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이렇게 있었어. 함수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함수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원소들이 모여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까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이 함수가 필요로 하는 원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 함수가 정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정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응관계를 갖다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놈을 공역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라고 불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어떠한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조건을 붙이느냐 라면 정의역에 누가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되는 경우를 x는 y로의 함수다.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부르고요. 자, 여러분 집합은 대문자로 쓰죠? 그쵸? 근데 원소는 뭘로 쓰죠? 소문자로 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함수라는 애가 x라는 정의역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함수 값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걔가 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y는 fx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나요? y 결국에 원소예요.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x라고 얘기하는 정역의 원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의 모든 집합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치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역은 성립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어도 돼요. 하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정역은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상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만약에요. 자, 1,-1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봐요. 자, 그런데 얘들에 대해서 이게 있을 때 2,-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돼요. 왜냐면 2도 마이너스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뭐는 되지 않느냐? 1,2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x라는 하나의 원소 1이라고 얘기하는 게 치역이라는 원소를 공역에 있는 원소를 위해서 치역을 마이너스 1, 2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x는 y로의 함수 또는 y는 fx가 가능한 것은 얘는 가로 선을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거 뭘 쓴 거야?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갖다 써보면 하나는 1, 자, 이거 아세요? 가로선, 세로선이요. 죄송해요. 세로선. 이제 세로선. 자, 얘가 1이라고 이야기하는 놈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로선을 그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닌 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아닌 거. 원이요. 원방 잘 생각해봐요. 자, 원은 막 두 개씩 만나잖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함수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안 배울 수도 있겠고 이렇게 생긴 아이 역시 함수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자,
해서 일단은 우리가 공역, 치역, 정의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이 같은 거냐? 식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순서쌍이 일치하면 같은 함수예요. 예를 들면 x라고 이야기하는 정의역이 -1, 0, 1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는 y가 절대값 x다 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y는 x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얘가 -1일 때 뭐 1을 갖고 1일 때 1을 갖고 0일 때 0을 간다라는 순서쌍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같은 함수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같은 함수예요. 식 보는 거, 식을 넣어서 대입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얘기. 대입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식으로 해결해 본다. 여기 계속 순서쌍을 확인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말은 뭐 그렇게 어렵게 써놓기는 했는데 함수의 그래프는 내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볼게요. 이 순서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프는 순서쌍이잖아요. 순서쌍에 대한 자, 얘는 순서쌍의 모임이죠. 선생님 모임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x, y만 순서쌍이 아니에요. 모두 순서쌍일까요? x, fx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순서쌍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소가 순서쌍인 거는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x, y로 되어 있는 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y는 2x 더하기 1, x는 실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혹은 요거 대신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 대신에 x, fx다 라고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원소가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따져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1단락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전 매우 좋겠어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안 괜찮으시면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1대1 함수. 약간 느낌이 다이다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할게요. 안 겹쳐요. 안 겹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정의역이 서로 다르면 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약간 울면 겨자 먹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요. 요거는
가로선으로 체크하는데 가로선을 그어서 두 점이 지나가잖아? 그럼 얘는 아닌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2차 함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2차 함수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만났어. 그럼 아니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선을 쭉 그어봤는데 점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다 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는 얘는 좀 다르게 생겼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고만 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치역의 모든 원소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에 한정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원소의 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봐요. 요게 예를 들어서 7개잖아요. 그러면 요 놈도 7개여야 돼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또 x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만약에 x는 1에서부터 2라고 해봐요. 그럼 한 칸이죠? 그렇죠? 한 칸이잖아. 근데 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y라는 원소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뭐 30, 아이고 y 이래도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함수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진 한정이 있는 유한 집합인 경우에서는 개수가 모두 다 일치해야 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애도 무한 집합이죠. 이 안에 x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얘도 몇 개인지 알 수 없죠. 둘 다 무한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길 바랍니다. 꼭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등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걔네들은 어떤 거냐면 그놈 들어갔는데 다시 그놈이 나오는 거야. 나연 들어갔는데 나연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y는 x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뭐도 있냐면 이렇게 i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i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등함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y는 x니까 얘도 그 1대1 대응이긴 하겠죠. 얘도 1대1 대응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상수함수예요. 마치 저 같은 존재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재수없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나를 보잖아. 그쵸? 그럼 너네들이 정의역이면 내가 치역이잖아. 얘네들이 다 이렇게 여기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게 상수함수인 거야. 기분이 나쁘지만 니들이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수함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놈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거냐 라면, 자,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구해 볼 겁니다. 함수의 개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라면 말이죠. 만약의 경우, 이건 예시니까요. 예시니까, x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 2, 3, 4가 있었고, 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 2, 3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게 1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1, 2, 3이라고 하는 놈에 갈 수 있죠. 2도 마찬가지 1, 2, 3 중 아무데나 한 군데만 가면 되죠. 3의 입장에서도 1, 2, 3 아무거나 한 군데 가도 되죠.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3개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함수의 개수는 얘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요거는 4의 3의 4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정리라고 하는 걸 해보시면, 자, 정리를 해보시면 n, x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m이라고 하고요. n, y라고 이야기하는 게 n이라고 이야기할 때 얘의 함수의 개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n의 m제곱이다 라고 하고요. 이게 또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말로다가 공역의 정의역 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공정. 아무튼 간에, 네, 자, 아무튼,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1대1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냐면, 일단,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정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그러니까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어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얘가 더 클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면 되죠. 이게 1, 2, 3이었고 y가 a, b, c, d였어.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죠. 맞죠? 자, 근데 1대1 함수는 뭐라고요? 안 겹쳐. 그러면 한 놈 가져갔으니까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되죠? 그쵸? 얘도 2가지가 되겠죠. 이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4가 뭐예요? 공역에 대한 놈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공역에 있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정역의 개수만큼 숫자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1대1 대응의 개수다 라고 해볼게요. 1대1 대응의 개수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수가 있다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x의 개수가 k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y의 개수 똑같겠죠? 이때의 개수는 k 곱하기 k-1 곱하기 k-2 곱하기 해서 2 곱하기 1까지 싹 다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경우의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끌고 가면 k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지금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항등함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항등함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적어도 1대1 함수에 여기까지는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뭐가 됐든 이건 확실히 알아주세요. 항등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돼도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자기 자신이 있어야 갈 거 아니야. 없으면 끝날 거고, 없으면 못 가겠죠.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겠죠.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의 종류는 얘는 공역의 개수와 같아요. 모두 다 A로 갈 수 있고, 모두 다 B로 갈 수 있고, 모두 다 C로 갈 수 있고, 모두 다 뭐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단락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